안녕하세요. 빈니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과학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는지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공이 기준면에서 위로 던져져서 올라갔다 최대 높이에 도달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기준면에서 위로 들어 올려질 때, 위로 던져질 때죠. 이 경우에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한 예로 우리가 공을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를 힘 F로, 질량 M을 갖는 물체를 힘 F로 수평면에서 밀어줬다고 합시다. 높이 변화가 있어요, 이 경우에? 높이 변화가 없습니다. 높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물체는 이 기준면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처음부터 0이었고 끝까지 0이에요. 얘는 단순히 속력만 변화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갖게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래 그림의 이 그림에서는 어떤 물체가 기준면이 A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내가 이 공을 A에서 던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초기 속도, 한마디로 처음 속도가 있는 애예요.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애입니다. 속력이 있는 애고 뭐가 0부터 시작해요? 높이가 0부터 시작해요. 높이가 0이란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이란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던져져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은 순간적으로 뭐가 0이 돼요? 속력이 0이 돼요. 우리 눈에는 공이 위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최고 높이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됩니다. 자, 속력이 0이라는 얘기는 뭐가 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속력은 감소하겠지만 높이 0에서 시작한 이 물체는 최대 높이에 도달하겠죠. 그럼 B 지점에선 높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아니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최대 높이에서 다시 중력을 받아서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9.8m/s씩 속력이 1초마다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높이는 감소하다가 C 위치에 왔을 때 높이가 0이 되지만 이때는 다시 속력이 최대가 되고 그때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되겠죠. 이거 그냥 맥스라는 최대점이라는 그냥 약자예요. 그냥 쉽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어떤 물체의 높이 변화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속력도 변화할 때만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눈에 표현을 하자면은, 자, 밑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요? 밑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최대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니까 뭐만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있고, 다시 C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갖게 돼요. 그러면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쯤에서는 높이도 있고,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도 있다는 거고,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속력을 갖게 돼서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이 중간 지점에서는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도 갖게 되고 운동 에너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최저점과 최고점에서는 한 가지 에너지만을 갖는다는 거고, 얘가 서로 전환이 되면서 그 값이 서로 속력이 증가하냐 또는 높이가 증가하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높이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다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 에너지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10을 갖고 있다면 이게 모두 변환이 돼서 이 꼭대기에서는 뭐만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그 값이 10일 거란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서는 그 값이 하나하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7대 3이 됐건 3대 7이 됐건 결국에는 어떻다? 이 총합도 10일 거라는 얘기예요. 왜? 외부에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준 게 아니고 공을 한번 힘을 줘서 던져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의 증가는 없어요. 총 에너지, 총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는. 다만 이 10 안에서 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면서 그 값이 변하는 거지 총 합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단에선 높이에 따라서, 속력에 따라서 그 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 장에는 앞에 장에서 배운 공을 단순히 위로 던져서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 시험에는 이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전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보통 타는 롤러코스터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고 나서 어느 높이까지는 체인에 의해서, 모터의 힘에 의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죠. 그냥 단순히 이 높이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종착역에 다다르겠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 롤러 바퀴 사이 또는 공기정의 마찰력 때문에, 공기 저항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단 얘는 최대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서 얘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한마디로 이 높이를 갖느냐, 그렇죠? 높이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냐 또는 속력 때문에 생기는 운동 에너지냐가 서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어느 지점에서 최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에서는 다들 어떻게 써요? 둘을 동시에 갖지만은 그게 감소하는 방향인지 뭐 증가하는 방향인지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높이와 속력에 의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들이 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양이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자예요. 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쪽 끝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니까 뭐가 최대가 돼요?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또 B 지점에서도 높이가 최고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고가 되겠죠. 그럼 속력이 가장 빠를 때는 언제예요? 높이가 가장 낮아지는 이 중간 지점인 O를 지날 때 속력이 최대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롤러코스터나 또는 높이 던져진 공처럼 서로 간에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양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다른 에너지로 간의 뭐 변환이나 또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최대의 영향을 끼치는 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에만 전환이 일어나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에 의한 뭐 열 에너지로의 손실 이런 거를 제외했을 경우에 얘네들의 총량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공이 위에서 이건 그냥 단순히 자유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높이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점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할 테고,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좌우 폭이 그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 이 폭은 하나가 최대가 되고 다른 하나가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뭐 높이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하건, 그죠? 또 그만큼 증가한 속력을 위해서 계산을 하던 위치 에너지 공식과 운동 에너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